아니 이제 경기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루도 안 남았잖아요. 다가오는 새벽이니까 12시 반. 아니 뭐 뛴다는 건지 뛸 수 없다는 건지 뭐가 지금 제대로 지금 뭐 나온 게 없어요. 손흥민 선수 지금 부상이 나았다는 건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건지 이쪽 이야기 다르고 저쪽 이야기 또 다르고요. 너무 중요해서 그런가? 네. 토트넘하고 이제 첼시가 만나게 되는데 하긴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패를 미리 깔 필요는 없죠.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어도 뛸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혀가지고 첼시에게 뭔가 대비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반대로 못 뛴다고 해서 못 뜁니다 미리 얘기해가지고 또 그 역시 첼시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준비하게 또 만들 이유나 필요 다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공식적인 어떤 그 티가 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중요한 경기인데. 이게 지금 토트넘, 첼시 다 시즌 초반에 기본 3승은 챙겨놨어요. 토트넘은 3승 1패, 첼시는 3승 1무 무패입니다. 첼시 잘 나가죠. 이런 상태에서는 또 지역 런던을 연고로 한 런던 더비이기 때문에 요 승패가 초반에 어떤 또 선두권 싸움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판을 흔들 만한 결과가 나올 텐데 뭐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 아니겠어요, 진짜.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하리 카네가 완전히 지금 막 떡락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슈팅도 못 때려. 막 그 박스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 나와가지고 막 미드필더처럼 막 최면 걸고 뛰어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해리 케인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200분 뛰었는데 여러분들 그 해리 케인이 200분 뛰는 동안 슈팅 몇 개 때렸는지 아십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 하리 카네가 슈팅 2개 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서 팰리스와의 경기 때 토트넘이 정말 손흥민이 없고 그러니까 지지리도 슈팅 못 때렸잖아요. 이날 경기 그냥 전체 슈팅 딱 2개 때렸거든요. 이게 2005년 이후에 토트넘의 16년 만에 최악의 슈팅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절실한데 아직 모르겠어요. 뛸 수 있을지 없을지. 온통 불문명합니다. 이런 건 사실 저희가 뭐 따로 취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물어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구단에서 철저하게 이 첼시와의 경기 앞두고 입단속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첼시에게 그 패를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모든 걸 가둬놓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흘리는 게 이제 뭐 미디어 쪽에 좀 흘린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이쪽엔 약간 나올 수도 있다. 저쪽은 좀 못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진짜 결과는 중요할 텐데 첼시가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 맞대결도 최근에 만났던 5번은 첼시가 토트넘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4승 1무 무패예요. 저러죠. 토탈로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다 통틀어서 보더라도 58번 싸웠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7번밖에 못 이겼고 20무 31패입니다. 토트넘의 열세죠. 토트넘이 첼시를 잡은 마지막은 2018년 11월의 경기인데 3대1로 이겼던 그때 데스크라인 날아다닐 때 있죠. 에릭센, 알리, 케인, 손흥민 진짜 날아다닐 때였어요. 그때 3대1로 이긴 게 마지막인데 골도 데스크가 다 만들었잖아요. 에릭센의 프리킥이었는데 알리가 살짝 바꿔가지고 헤더로 골 넣었었고 해리케인이 오른발로 중거리 넣었고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골 넣었던 경기 기억 아마 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사이드 쪽 터치라인 쪽에서 계속 드리블해서 가가지고 수비 나오는 또 제쳐놓고 때렸는데 뒤에 따라왔던 조르지뉴가 야 그만 뛰어 이러면서 이렇게 막 했던 못 잡아가지고 막 약간 좀 굴욕적인 짤이죠 조르지뉴에겐.
지금은 사실 뭐 역시 조신이지만 그때 그 장면을 연출했던 경기가 2018년 경기였습니다. 그때 이기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첼시를 이긴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첼시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런던 더비가 안 좋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있었던 아스날과의 경기 졌고 이번 시즌 팰리스에게 졌고 다 런던 더비인데 이번에 그래서 2연패 중인데 만약 이번에도 또 지면 16년 만에 토트넘은 런던 더비에서 3연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은 어쨌든 토트넘이 조금 안 좋아요. 손흥민 선수는 컵 대회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면 그동안 첼시를 13번 만났는데 2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그 골이 굉장히 2018년 골이 인상적이죠. 참 이런 뭐 역대 전적이라든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시 토트넘에게 중요한 건 이제 손흥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많이 쉬었죠. 손흥민 선수가 9월 2일 날 국가대표팀 그 이라크와의 월드컵 최종 예선 뛰고 이제 안 뛰었으니까 보름 넘게 지금 경기를 안 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팰리스 경기는 0대3 완패당했죠. 그다음에 유로파 컨퍼런스는 프랑스 렌과 2대2로 비겼죠. 승리가 없어요. 손흥민 선수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손흥민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큰 변수로 좀 주목받고 있는데 일단 풋볼 런던에 토트넘 출입기자 3명이 이번 경기 예측을 했습니다. 하면서 보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뛸 수 있을 것 같다. 손흥민 선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기이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를 뛰기 위해서 계속 몸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 3명의 기자들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풋볼 런던의 골드라든지 아니면 롭 게스트라든지 아니면 엠마드 듀부 이 3명의 기자가 이번 첼시 경기에 토트넘 선발 라인업 예상을 쭉 했는데 3명 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무슨 이게 토트넘이 공식 발표를 한다든지 이게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현재선 나름의 좀 소스가 있지 않겠어요? 좀 이렇게 찔러도 보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이거마저도 트릭일 수도 있죠. 약간 엄프라는 걸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이게 진짜 뛸 수 있어서 뛴다는 건지 아니면 저기 저 골기자 하나만 써줘. 뛴다고 하고 우리 실제로 못 뛸 수 이럴 수도 있는 몰라요. 이건 어떤 연막인지 트릭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 건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출입 기자들 3명은 나란히 손흥민 선수가 선발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도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 선수단을 남미의 3명 월드컵 예선 갔다가 자가격리 때문에 크로아티아에서 훈련했던 아르헨티나의 로메로 센터백, 미드필더 로셀소, 그다음에 콜롬비아의 센터백 산체스 이 3명은 크로아티아에서 토트넘 일부 스텝과 일단 훈련을 하다가 토요일 경기 하루 전에 팀 훈련 잉글랜드로 돌아와서 토트넘의 팀 훈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은 다가오는 새벽 첼시와의 경기 때 뛸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신에 이제 못 뛰는 선수들이 있죠. 일단 탄강가 퇴장을 받았기 때문에 퇴장 징계에 따라서 이번 경기 못 뜁니다. 사실 크죠. 탄강가가 오른쪽 풀백이나 센터백 다 볼 수 있는데 다 좀 빠져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부상 여파들 이게 지금 뛸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부상 리스트가 있어서 회복 단계에 있는 선수들이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 에르베인, 다이어, 세세뇽 이렇게 좀 부상 여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아까 얘기했던 3명의 기자들은 어떻게 예측했는지 지금 보니까 골드와 그다음에 롭 게스트, 엠마드 듀부 이 둘은 같아요. 하지만 이 골드와 이 둘은 또 약간 다릅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골드는 4-3-3으로 해서 골키퍼 요리스, 수비는 왼쪽부터 레길론, 다이어, 산체스, 에메르송, 로얄 했고요. 3미들은 수비형 미드필더 밑으로 쳐져서 스킵, 약간 위쪽에 알리, 호이비에르. 그다음에 앞쪽에 3톱은 왼쪽에 손흥민, 최전방에 케인, 오른쪽에 루카스 모우라. 이렇게 좀 세워놨습니다. 좀 골드 기자가 쓰는 거 보면 일단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고
팀도 좀 절박하게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경기 맞춰서 아마 핏을 다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럽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미드필더 쪽에 은돈벨레를 선발로 예측한 게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센터백에 로메로를 세워놨습니다. 다이어가 회복하기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럽게스트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역시 4-3-3인데 골키퍼는 요리스, 수비는 왼쪽부터 레길론, 그리고 로메로, 산체스, 에메르송 로얄이고요. 3미들은 스킵, 은돈벨레, 호이베르. 그래서 골드 기자가 얘기했던 알리는 위로 올려서, 그러니까 여 위에도 루카스 모라가 좀 힘들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케인, 손흥민, 알리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네. 엠마드 듀브는 롭게스트와 같아요. 예측한 선발 라인업이 똑같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것처럼 골드 기자와 약간의 그런 미들, 은돈벨레라든지 그다음에 센터백의 로메로 이 정도 차이가 있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공통점은 3명 모두 다 하나같이 손흥민 선수가 부상해서 회복해서 이번 경기 선발로 뛸 것이다. 근데 이 정도면 뭐 선발이 혹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 예측을 한다면 아마 뭐 최소한 교체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원정팀 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플레이식은 부상이고요. 캉테는 이제 회복을 하면서 약간 컨디션을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뛸 수 있는 몸이 될지 안 될지. 자, 이런 상태에서 3-4-2-1인데요. 최전방에 루카쿠 세워놓고 2선 쪽에 마운트와 카이 하베르츠, 그다음에 그쪽 밑으로는 알론소, 조르지뉴, 코바치치, 리스 제임스, 백스리는 류디거, 크리스텐센, 아스플리쿠에타, 골키퍼는 맨디입니다. 일단 루카쿠가 굉장히 무서운 흐름이죠.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막 진짜 등딱에 오른발에 왼발에 머리에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데 토트넘을 상대로 해서는 사실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그동안 모든 대회 합쳐가지고 토트넘전 13경기 뛰었는데 단 한 골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난 통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루카쿠와 오늘의 루카쿠가 너무 달라. 너무 강해져가지고 토트넘 절대 쉽게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토트넘이 센터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루카쿠 위협적일 거고요. 또 이제 매치업적으로 만약에 손흥민이 선발에 나온다고 한다면 류디거와 여러 가지 뭐 악연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류디거는 또 속도가 있는 선수니까 손흥민 선수가 속도 갖고 들어올 때 플레이적으로도 류디거가 좀 많이 부닥칠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얼굴 봤으면 좋겠네요. 몇 경기 못 보니까 좀 보고 싶어요. 12시 반입니다. 토트넘 홈 경기고요. 복귀 전에 했으면 좋겠네요.